yourself, you never had her. I could pick up the pieces all I want. I'm always putting me back together. Oh, every time I'm touched by a lovely lady, I'll never get it. I try to give it up, but it's running in my blood, in my blood. Ooh, I feel the rush nearly every day. I'll never get it. I'm terrified of ending up alone, and you know I'm wondering, will we be just friends? Will we be just friends? Will we be just friends?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4살 두 아들을 키우고 올해부터 캠핑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5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의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2018년 10월 1일 날 출고를 받았고요. 만 3년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38,000km를 갓 넘었고요. 이 모델은 5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로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274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연비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6에서 7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과 시내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정도의 정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 트립상으로 10에서 11 정도 사이를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풀투풀 주유를 해서 네. 연비를 체크해 보면은 한 9점 후반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꽉 막힌 시내는 어떻게 나오나요? 정말 꽉 막히고 신호등이 계속 걸리고 네.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은 실제 시내에서는 5km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km요. 예. 역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시내에서는 팍 줄어드네요. 차를 출고한 이후부터 차계부 어플을 통해서 연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7.1 정도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1 정도로요. 네. 38,000km 네. 기준입니다. 그럼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신차 출고가가 5,71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딜러분의 할인을 통해서 5,310만 원의 차량가를 지불을 했고요. 이제 세금을 포함해서 5,600만 원 중반대에 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출고는 당시에 3,0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제가 일시납을 했었고 네. 나머지 2,300만 원 정도를 할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월 32만 원 정도 내외로 이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보험료는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현재 직접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차 포함해서 48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의 넓이가 아주 좋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다 하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 저희 아이들과 현재 차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뒷자리 2열과 3엿을 풀플랫으로 눕히고도 성인도 충분히 놀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앉아서 놀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핑을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장비를 많이 구매를 하게 되세요. 차가 가질 수 있는 적재 양 때문에 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이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캠핑 용품 샵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덩치가 좀 있어도 우리 차에 다 실리겠지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네. 또 실제로 차가 또 그걸 다 소화를 해줘서 최근 재밌게 또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중고거래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뭐 중고나라 이런 거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덩치 큰 물건들도 가끔 주변에서 또 사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마찬가지로 2, 3열 공간을 펼쳐서 큰 부담 없이 마치 뭐 1톤 트럭에 실리는 것처럼 짐차 마냥. 예, 뭐 매트리스라든지 네. 큰 책장 이런 것도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3열을 세웠을 때 트렁크 공간은 어떤가요? 3열을 저희 4식구뿐만 아니라 뭐 장인 장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3열까지 다 피면 이제 앞좌석 2열, 3열 2명씩 앉게 됩니다. 남은 뒷공간 트렁크 공간에 디럭스 유모차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시면 아실 거예요. 유모차 중에 큰 사이즈 유모차가 하나가 들어가고 휴대용 유모차도 같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위탁 수화물 사이즈 정도의 캐리어 하나 그리고 기내 수화물 사이즈 정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3열을 폈음에도 웬만한 소형 SUV보다 더 큰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3열에 제가 키가 181인데 네. 제가 앉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 정도는 감내하면서 다닐 수 있는 3열의 거시성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레그룸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열은?
3열 안전 사실 레그룸은 제 다리에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레그룸을 누릴 수는 없지만 머리 헤드레스트 공간이 남아있고 고속도로에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3열도 성인도 편하게 단거리 정도는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서우토바님도 체구가 좋으시지만 저희 와이프의 이모부께서 실제 백인 순수 미국인이세요. 한국에 2, 3년 정도 텀으로 가끔씩 놀러 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뭐 소나타나 그랜저를 탔을 때 이모부를 태우면 꽉 차고 타고 내리는 때도 저희가 되게 미안할 정도로 공간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크시구나. 예, 그분의 키가 190이 넘고 아이고. 또 덩치도 정말 미국인 그 할아버지 같은 네.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이 차를 구매해서 이제 한번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보다는 좀 더 편하게 또 이 차가 또 미국인 입장에서는 투싼 정도의 약간 미들 사이즈급의 SUV지만 또 국내에서는 저희가 또 대형급으로. 예, 뭐 대형으로 분류를 해주니까 덩치가 큰 사람들을 이제 같이 움직일 때도 이런 공간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성 말고 또 다른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운전 경력도 20년 가까이 되지만 보험료가 자차 포함해서 48만 원 정도가 다이렉트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차량의 모든 모델마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빨리 달리는 차가 있을 거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다니는 차가 있을 건데 특히 이 익스플로러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지만 대부분 자녀가 2명 이상 돼야지 아마 이런 차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말은 즉 가장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와이프와 자녀 둘을 태우고 움직일 때 아무래도 안전을 제일 우선순위로 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손해보험사에서 이런 차량의 모델을 놓고 판별을 할 때 이 모델은 특히 좀 사고 위험이 낮고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뭐 보상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 세단 이런 거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보험료가 더 낮게 저렴하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 차량은 사고도 잘 안 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디젤 모델보다는 가솔린 모델을 선호를 해서 이 차를 선택한 계기가 됐는데 익스플로러 모델은 디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직렬 사기통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정숙하게 엑셀을 밟을 때도 조용한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승차감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차량을 고민할 때 비교 대상했던 모하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출고돼서 인기가 많지만 당시에는 이제 출시 임박했던 팰리세이도 있었는데 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특히 2열에서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 그 흔들림이 프레임 바디의 차량이라서 상당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승차감 자체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미국식 꿀렁꿀렁한 편안한 승차감을 좀 네. 보여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2열이나 3열에 앉았어도 이 승차감은 충분히 세단에 못지않게 좀 네. 안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승차감은 1열에 앉았을 때 우리가 보통 승차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나 동승자는 앞에 도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철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 나왔을 때 예상을 하고 내 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2열이나 3열은 사실 앞에 상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높이가 낮아서 그러다 네. 보면은 그냥 자기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불쑥 튄다든지 차가 이렇게 심하게 움직였다든지 할 때 보면은 2, 3열은 승차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승차감을 사실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당하는 입장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도 오히려 저희 와이프 차인 228D보다 오히려 이 큰 차를 항상 더 선호하고 이 차 타고 어디 가자고 말을 할 정도니까 그런 승차감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3이잖아요. 예. 출력은 부족하다고 못 느끼시나요? 이게 이제 재원상으로는 274마력에 41.5 토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한 2200km 정도 돼요. 네. 상당히 무거운 차량이고 이 차를 샀을 때도 대부분 주위에서 이 차 배기량금이 2300cc 아니냐 네. 이게 과연 차가 제대로 잘 나가냐 가속이나 되겠냐고 하는데 완전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당연히 차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붕뜬 거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속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100km, 120, 130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오히려 그때 힘을 차의 무게가 이미 차에 그 관성이 실려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그때는 가속력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내 주행만 할 때는 당연히 이 차는 달리기 성능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주말에 근교를 나가시거나 장거리를 어디 가실 때는 뭐 충분히 답답하지 않은 그런 엔진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포드나 링컨 브랜드에는 키패드를 터치해서 네.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브랜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키패드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 시국에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인천의 장기주차장에 차를 그쵸. 주차하시고 키를 이제 안 잃어버리게끔 가방 한 구석에 소지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아마 떠났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를 잠근 상태에서 말 그대로 키 없이 네. 해외를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소지품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경우에 그래도 차는 타서 갈 수 있다. 네, 집에 돌아올 수 있다. 예, 그거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일단 연비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연비가 안 좋은 거를 모르고 사는 분들은 없겠지만 일단 연비 자체가 이제 덩치가 크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합 연비로 7 정도면 사실 유류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차계부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2019년, 2020년 그 12달을 풀러봤을 때 2019년에는 260만 원 정도를 주유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299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 차량을 데일리카로 쓰시거나 아니면 자주 쓰시는 분들은 유류비 부담이 상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래도 다른 장점들로 만족하면서 타야 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디젤 모델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폭발적으로 차가 팔리지 않았을까 싶지만 포드에서는 이 차에 디젤 모델을 넣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솔린 차량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내부를 보시면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공간 같은 게 상당히 좀 투박해요. 마치 한 2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느낌? 사실 요즘 뭐 K5나 소나타만 타더라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기도 하고 또 버튼 자체가 되게 물리적 버튼이긴 한데 조작성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내비 화면이 현재 나오고 있지만 네. 내비 화면에서 제가 만약에 공조나 다른 음량 조절을 할 때 이 핸들에 이 버튼을 꾹 눌러야지만 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핸들에 있는 어떤 특정 버튼을 좀 2, 3초 정도 눌러줘야지만 내비 화면과 그 다음에 이제 공조 화면이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운전 중에 상당히 조작하기가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전방 주시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차가 크니까 세차할 때 조금 세차할 예, 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차량 처음 사실 때는 애지중지 잘 관리하시다가 한 1년이나 2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아마 좀 외장 관리에 마음을 놓으시고 편하게 네. 세차를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셀프 세차를 그래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차가 크다 보면 특히 이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땀도 땀이지만 앞에를 닦다 보면 네. 뒤쪽이 말라 있고 또 비 와서 또 뒤쪽에 거품이나 제거하고 있으면 앞쪽 거품이 또 그새 말라 있고 혼자서 동분서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세차할 때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근데 또 손세차 맡기면 차 크다고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손세차면 일단 덩치가 크고 또 이상하게 왜 외제차만 또 네. 값을 더 받는지 사실 저는 그게 안 가거든요. SUV로 보면 팰리세이드나 뭐 이런 익스플로러나 사실 덩치는 비슷한데 손세차장 가면은 외제차만 가격을 따로 더 받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차에 더 디테일한 걸 더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외제차를 끄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네. 것 같습니다. 세차할 때 힘들다. 굉장히 재밌는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이 차가 2018년 10월 모델이면 그래도 오래된 차는 아닌데 서라운드 뷰,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 워낙 차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게 3년 된 모델 치고는 그런 게 다 빠져 있었고 애프터마켓에서 싸제로 장착을 하려고 하면 돈이 200~400만 이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불편하더라도 네. 참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구나. 이게 후방 카메라밖에 없고 좌우에 그냥 사이드 미러에 의존해서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어떤가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깨끗한 것 같아요. 또 카메라 위치가 워낙 높게 달려있고 또 SUV 특수성 뒤가 이렇게 각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뒷면 시야를 확보하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그 폭을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차장이 대부분 좁기 때문에 이 차가 들어가면 사실 내릴 때도 참 힘들게 내리고 또 반대로 또 옆차한테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옆차가 먼저 돼 있는데 네. 제가 들어감으로써 옆 차주분이 차량 사이에서 비좁게 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차량의 덩치도 있고 또 어라운드 뷰가 빠진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처럼 또 아쉬운 거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차량이 오토홀드가 빠져 있어요.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많이 할 일이 많을 때, 특히나 또 신호 대기에서 1분, 2분 그 시간이 뭐 짧으면 짧지만 길 때는 또 내가 이거 계속 밟고 있어야 되나? 피로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빠져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차의 또 다른 단점은 2열에 열선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2018년 모델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에 열선이 없어서 사실 뒤에 겨울철에 어른 성인분들을 태울 때 조금 제가 민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차값에 열선이 없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카시트를 타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 열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카시트에서 벗어나서 일반 좌석에서 같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때는 겨울에 열선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열선이 아쉬운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좀 또 아쉬운 거 있으세요? 이제 외제차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될 텐데 정비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하다가 어떤 경고가 떴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소리가 나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센터에 입고를 할 때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일단 가서 차를 보여주고 나서 바로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이 부품을 수급해야 되니까는 몇 주 뒤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사실 근데 이전에 저도 뭐 그랜저를 운영했지만 가까운 카센터 아무 곳이나 가도 되고 뭐 블루엔즈도 가도 되고, 가면 바로 그분들이 어디다 전화해서 부품 좀 보내주세요. 바로 오잖아요. 그럼 바로 와가지고 정말 큰 화자가 아닌 이상 바로바로 수리가 되는데, 이 외제차를 타는 입장에서 그런 정비할 때 일단 내가 시간을 여기에 많이 쏟아야 되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화도 여러 번 걸어야 되고, 또 차를 찾으러 갔다가 막혔다가 그런 일들이 너무 좀 많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물리적으로 서비스 센터망도 적고 또 부품도 다 해외에서 수급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런 점들은 수입차 그런 회사에서 서비스를 보강을 해서 즉각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않을까. 그래야지 또 수입차 판매도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기본 점검 할 때도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휴가를 어느 날짜를 빼놓고 그 정도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와이프에게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 와이프도 본인의 일이 있고 또 아침에 아이들 통학도 시키고 그런 바쁜 와중에 이 차를 또 센터까지 보냈다가 나올 때는 택시를 타거나 또 혼자서 나올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직장인들이나 좀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외제차를 운영하실 때는 국산차 꼭 이런 거를 비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이 차를 처음 출고하고 또 출고한 내용을 주변에 알렸을 때 시큰둥했었습니다. 주변에서 뭐 다들 우아하는 반응도 아니었고요. 너 그거 차 연비 감당되겠어? 이런 질문 많이 받았고, 배기량이 얼마야? 2.3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덩치에 그 엔진이 감당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사실 이 차가 뭐 최근에 한 4, 5년 동안 그래도 수입 SUV 중에서는 판매량이 제일 높았던 차량이고, 어쨌든 재고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팔리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제 인지도 면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일반 시각에서는 좀 애매한 선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시선이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차는 뭐 연비 문제 빼고 나머지 공간이라든지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로 패밀리 SUV 그 목적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가령 이런 덩치를 뭐 독일 3사로 만약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 X5나 GL2 이상이 되겠는데, 사실 세금 포함해서 출고를 할 때 1억 이상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시지만 또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놓고 봤을 때 또 되게 무리가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이 5천만 원이란 가격대는 사실 요즘 국산차 뭐 GB80도 요즘 7천만 원, 8천만 원대 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중고차로 찾으셔야겠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만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중고로 만약에 염두를 해두시면 보증 수리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증이 끝난 차량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판매자와 함께 차량을 다시 한번 센터에 가셔가지고 하부라든지 오일 듀이라든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를 한번 맡기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이 끝난 부품들은 사실 또 공임도 비싸고 부품가도 비싸잖아요. 괜히 또 수입차 중고를 또 사셨는데 그런 정비 면에서 또 고생을 하시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드도 보증 연장 제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사설 정비업체를 이용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현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차주분과 의논하셔가지고 보증이 연장이 되는 거를 최대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우선 패밀리 SUV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 워낙 주는 장점도 있고 정숙하기도 하고 또 2열과 3열에 가족들을 태우고도 충분히 또 짐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뭐 SUV가 익스플로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조용하고 또 조용한 승차감 그런 걸 원하시면서 또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이제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차량을 2대를 운영하시는 1가구 2차량인 경우에는 이 차를 운영하시는 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는 거의 주차장에만 세워두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야외를 나갈 때 주로 타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도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한 대밖에 운영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이 차로 마트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유류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올라서 평균 1,600원대 이상으로 휘발유를 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만약에 원카로 가시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디젤 SUV가 그래도 훨씬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차량을 또 구매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차의 후속인 6세대 익스플로러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차값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차를 운영함으로써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삶에 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세단을 끌 때랑 이 SUV를 끌 때랑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원하시는 그런 가장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차량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연비가 겁나서 살살 밟으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는 운전을 하는 차. 이게 예,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서우터번에 최근에 이제 다양한 신차 리뷰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 이제 3년 가까이 된 이 차량이 과연 서우터번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흥미거리가 될까, 과연 관심을 가질까 또 했는데 이 촬영에 앞서서 서우터번님과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이 차라는 게 또 신차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또 신차 시장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도 당연히 커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 그럼 이런 차량을 또 중고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미 있는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익스플로러 5세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송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말씀을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